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또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여당 지도부,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중진 의원들의 대통령 면담 소식 전해드렸는데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그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취재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한울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회동에 참석한 이 복수의 참석자들한테 취재를 좀 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마치 이 비상계엄부터 해제까지 예견한 것처럼 말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다 될 걸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의 폭거 이거를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취지로 길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취재가 된 건데요. 이 국회에서 저지 당할 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예, 계엄령을 선포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무산이 될 걸, 본인이 그것을 해제를 할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해드리면 내가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런 걸 감안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한 충돌을 일으킬 의사는 없었다고도 이 참석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고요. 한동훈 대표 조금 전에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성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예.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하. 예,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다. 결과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이 이야기 해석하십니까? 이게 제가 무슨 민방위 관련 얘기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제 15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고요. 저는 오늘 주변에서 뭐 어떤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식의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현실적이다. 네, 이런 표현도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 계속해서 처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상호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아? 2024년이 맞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질문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과정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주기 위해서인 거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일까요? 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얘기 아까 조금 전에 전해진 내용 중에 저는 귀에 들어왔던 분이 한 얘기가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이 됐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었던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은 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이 하루가 지나는 동안 낮 시간 동안에 기껏 생각해낸 내용이 사실은 내가 국민들에게 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 그래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었고 야당 대표가 담을 넘었고 8순위 넘은 이 다선 의원이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갔고요. 이 서울 시내 장갑차가 들어갔고 국회 뒷뜰에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예. 국회를 부수고 진압 군인들이 들어갔었고 야당 대표의 방문을 뜯어냈고요. 그거를 소화전을 들고 보좌관들이 막아서는 일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예. 라는 얘기를 오늘 낮 동안에 생각해낸 걸까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얘기. 사실 밤새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면서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는. 또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는 사이에 24시간 동안 환율은 요동쳤고요. 또 그리고 경제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사업을 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대외 신인도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이유가 민주당의 폭거를 실제로 폭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가치에 대한 그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내가 그래서 이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석을 했었던 오늘 배석을 했었던 국민의힘 중진들이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제 국회 본청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취재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요. 기자들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경고성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짚어볼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된 바에 따르면 물론 이 추후에 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저희 기자들이 다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또 취재를 해서 파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윤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마치 이 비상계엄부터 이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해제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예견한 것처럼 말했다고 복수의 회동 참석자들이 저희 JTBC에 밝혔습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로 길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국회에서 저지당할 것까지도 감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이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예, 또 참석자들 중에 한 명은 이런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예, 네. 그렇게 또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다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견된 그런 어떤 수순이었다.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적절한 비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예. 이거 장난이었어. 예. 뭐 그렇게까지 다칠 줄 몰랐지. 뭐 많이 아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싶은 정도의 충격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지금 군 헬기가 뭐 9대 가량이 국회 뒷뜰에 내렸던 상황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일공수 여단이라고 하는 뭐 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특전사 부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뭐 유튜브 방송국에까지 군 병력을 보내기도 했었고, 여당과 여당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장까지도 발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예. 이 부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회에 간 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하 부대에서도 장기 전투에 대비해서 비상식량까지 비축하라는 그런 지휘 체계까지도 있었다라는 거군요. 예. 그런 대비를 해놓고 실제로 저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면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군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겠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 아이고 아팠어?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까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 또 한 지방의회 의원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불을 질러봤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면 이 사안은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언론에서도 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촬영한 영상들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충격이 가라앉고 나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영상들이 또 나올 것이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느끼는 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정권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에 많은 경우에 부정부패 같은 것들을 크게 듭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대통령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를 지나서 기점이 뭐가 바뀌었냐면 위기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하여금. 생존 본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군인들이 여의도에 출동하는 일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나라야? 아니 이게 그 국군들을 우리를 지켜달라고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지위를 줬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그 총포리를 국민들에게 겨누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는요 이게 단순하게 상황이 어렵다, 정치권이 부패했어 이런 정도의 탄식이 아니라 예. 분노고 공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군 병력이 저렇게 진입을 하는 모습, 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조차도 또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공포감, 이젠 또 위기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었겠죠. 네.